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보는 이야기의 간보기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난 시간의 원나라에 이어 명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명나라 이후의 황제를 부를 때는 땡땡제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종보다는 땡땡제로 칭할 건데요. 자세한 건 시호, 묘호 등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민, 아니 거의 빈민에서 출발하여 아무런 기반 없이 황제가 되는 업적을 가진 자수성가의 아이콘 홍무제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 홍무제는 탐과 놀이를 엄청나게 싫어했기 때문에 본인이 엄청나게 부지런하였고 관리들의 기강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백성들은 탐과 놀이가 적어지고 원수 같은 몽골을 쫓아냈으며 자신들과 같은 평민 출신의 황제라는 것으로 존경하고 좋아했지만 신하들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직을 그만두는 것도 못하게 하면서 부정부패가 조금만 걸리면 신하들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좀 과해서 무려 10만 명을 대숙청한 황제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좌승상이었던 호유용의 경우는 무려 3만 명의 일족이 몰살당했고 자신을 황제로 세우는데 커다란 공을 세운 신하들 또한 뭐만 걸리면 그냥 숙청하였습니다. 다만 덕분에 엄청난 황권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었고 이전 시대부터 계속 문제가 되던 환관과 외척이 정치에 기웃거리는 걸 막을 수 있었죠. 또 당시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는 시기였습니다. 초창기 두 나라의 관계는 험악했는데요. 홍무제 입장에선 국경이 맞닿아 있고 조선 태조인 이성계가 무패명장이라는 점 등이 명나라를 위협할 세력으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둘 다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된 초창기에 이것저것 제도 바꾸고 정비하기도 바쁜데 이런 분쟁은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입만 털고 끝나게 되지만요. 홍무제는 후계 문제에서 장자 원칙을 강조하였는데요. 처다들인 태자 주이문은 아버지보다 빨리 세상을 뜨게 되었고 장자 원칙대로 주이문의 아들 주윤문을 황태손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주윤문은 건문제로 즉위하죠. 그런데 주원장의 아들들이 군사력을 가진 상태로 지방의 왕으로 있던 것이 문제가 되고 맙니다. 특히 둘째 주상, 셋째 주강, 넷째 주체의 힘은 강력했죠. 건문제는 삼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반대로 삼촌들 또한 자신들이 가진 이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주상과 주강은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뜨게 되고 남은 주체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권력을 뺏기고 뒷방신세 또는 숙청당해서 죽을 것인지 뭐 아니면 도로 한번 들이대서 권력을 잡을 것인지 그리고 주체는 선택을 합니다. 정난의 변으로. 그리고 그는 명나라의 영락제가 되죠. 영락제는 명나라의 전성기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락제의 치세를 영락성세라고 부를 정도죠. 명나라는 원래 남쪽에서 일어난 나라였기 때문에 수도가 남경에 있었는데요. 영락제는 자신이 왕으로 봉해졌던 시기의 근거지인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운 성이 바로 자금성이죠. 영락제는 백과사전이 영락대전을 만들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우를 막기 위해 번왕제도를 폐지했고 대운하의 정비, 전국의 관리를 파견하는 등의 정책으로 나라의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벌였는데요. 한족 출신 황제로는 유일하게 고비 사막을 넘어 몽골의 세력을 공격했고 베트남을 공격했으며 조선과 힘을 합쳐 대마도 정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화를 보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기도 했죠. 다만 홍무제의 뒤를 이어 잔혹한 숙청을 한 것, 홍무제가 그렇게 막으려고 노력한 환관들의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후대해 준 것은 비판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영락제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고 큰아들 주고치가 황위에 올라 홍희제가 되는데요. 홍희제는 나라를 외부적으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숙청당했던 신하들의 일가를 찾아서 지원해주는 등의 선정을 펼쳤지만 몸이 약해 10개월 만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홍희제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선덕제 주첨기. 선덕제 시절엔 영락제의 둘째 아들 홍희제의 동생 주고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선덕제는 스스로 나가서 이 반란을 제압하고 주고후의 아들 10명을 모두 죽입니다. 선덕제는 검소하였고 아버지 홍희제처럼 정복보단 내치를 신경 써서 백성들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예술에도 뛰어난 감각을 보이며 글씨와 그림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죠. 당시 조선의 왕은 세종대왕님이었는데요. 사냥을 좋아했던 선덕제가 조선의 매와 조선의 두부를 바치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세종대왕님이 불평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선덕제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사람은 선덕제의 맏아들 주기진으로 정통제가 되는데요. 이 정통제 때는 서진의 영가에 난 송나라의 정강의 변과 더불어 중국의 3대 굴욕 중 하나인 토목의 변이 일어나고 맙니다.
몽골계의 오이라트족은 조공을 더 많이 바치겠다고 사신을 보냅니다. 조공은 강한 나라에게 약한 나라가 자신들의 물자를 바치는 것인데요. 강한 나라도 자존심을 위해 받은 선물보다 더 많은 선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조선도 이걸로 이득을 많이 봤죠. 그러니 오이라트족은 더 많은 조공을 바치고 싶어 했습니다. 더 많이 돌려받을 거니까요. 이건 명나라에겐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제는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화가 난 오이라트족은 명나라를 공격하는데요. 환관 영진이라는 자가 이건 황제가 직접 나가서 위험을 보여줘야 함이라고 말을 하여 정통제가 직접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크게 지고 황제가 포로로 잡혀버립니다. 이 사건을 토목의 변이라고 하죠. 명나라는 정통제의 이복 동생인 주기옥을 황제로 삼아 경태제로 나라를 이어가는데요. 오이라트족은 정통제로 협상을 하여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는 정통제를 신경도 안 썼고 결국 오이라트족은 이득을 포기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정통제를 명나라에 돌려주는데요. 명나라에 돌아온 정통제는 태성황이 되지만 경태제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유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명나라 조정 내에선 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마는데요. 정통제와 경태제의 편으로 나뉘게 된 거죠. 그리고 경태제가 병에 걸리는데요. 그 사이 정통제 측은 정변을 일으켜 성공했고 정통제는 다시 한번 황위에 오르게 됩니다. 경태제는 이후 한 달 만에 병으로 죽고 말죠. 두 번째 황위에 오른 정통제는 나름 정치를 열심히 했는데요. 특히 비빈들의 순장을 금지하라는 유언은 정통제 최고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복위한 정통제가 7년 만에 세상을 뜨고 뒤를 이은 황제는 성화제 주견심. 성화제는 나라에 몇몇 변이 일어났던 것을 제외하면 원만하게 나라를 이끌고 있었는데요. 말년에 도가에 빠지고 19살 연상의 공숙 황귀비인 만정아, 만귀비에 빠지면서 황실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귀비는 성화제의 유모 같은 존재였는데요. 만귀비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식 황후에게 예의 없이 굴다가 화가 난 황후가 만귀비를 질책하자 성화제가 황후를 쫓아내도록 만들었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 요절하자 후궁, 궁녀들을 괴롭히며 그들이 황제와의 관계로 임신을 하면 낙태를 시켰고 아들이 태어나면 독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귀비는 나이가 들어 살이 찌고 혈압으로 쓰러져 60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는데요. 성화제는 만귀비가 무슨 짓을 해도 총애하여 모든 악행을 눈감아 주었고 만귀비가 세상을 떠나자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라며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한 환관이 만귀비의 눈을 피해 숨겨 키운 주우탱이 황위를 이어 홍치제가 되죠. 효성이 깊었던 홍치제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만귀비를 그냥 넘겨주었고 명나라의 법인 대명률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 정실황후 단 한 명에게만 충실하여 후궁을 두지 않았죠. 대인배였던 홍치제는 16살의 나이에 황위에 올라 18년 동안의 치세를 마치고 34살의 나이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황제는 홍치제의 아들 정덕제 주후조. 정덕제는 방탕한 황제였는데요. 환관을 총애하였고 수많은 여성 및 남성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정덕제는 뱃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졌다가 구출되어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는데요. 자신이 죽을 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으니 너희는 날 보고 조심해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덕제는 그렇게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음에도 후계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인은 사촌 동생인 주후총에게 넘어가죠. 주후총은 무려 세종이라는 묘호를 받는 가정제가 됩니다. 보통 세종이란 묘호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끄는 군주에게 붙는 묘호인데요. 가정제는 세종이란 묘호를 받는 군주 중에 유일한 남군이었습니다. 가정제는 할아버지 성화제처럼 도교를 신봉하여 스스로를 신선이라 칭했습니다. 또 수많은 궁녀들을 혹사하였고 도교를 계속해서 밀어주었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신하 중 해서가 황제를 정면으로 비판할 정도였죠. 화가 난 가정제는 해서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해서가 이미 자기가 죽을 관을 짜고 왔다는 말을 듣고 후대에 자신이 충신을 죽인 폭군으로 이름이 남을까 두려워 고문만으로 그치게 되죠. 가정제는 무려 45년이란 세월을 제위에 있으며 나라를 기울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가정제 3남 주제후가 윤경제가 되는데요. 윤경제는 해서와 같은 파직된 신하들을 다시 부르고 장거정 같은 능력 있는 재상과 척개광 같은 유능한 장군을 중용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아버지처럼 호색한이었고 36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뒤를 이은 건 그의 아들인 주익균이었는데요. 주익균은 무려 48년의 황제 생활을 하는 명나라 최대의 암군 만력제가 되었습니다. 만력제는 48년 중 무려 30년을 황제 업무를 거부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30년 동안 놀면서 나라 일을 팽개쳐 나라의 재정이 흔들렸고
신하들이 황제의 얼굴을 모를 정도였습니다. 처음 즉위했을 땐 나이가 어려 약 10년간 장거정이 섭정을 했고 이후엔 병을 핑계로 30년은 업무를 거부했으니 실질적으로 일을 한 건 약 7, 8년에 불과한데요. 일을 한 그 7, 8년이 바로 조선의 임진왜란 7년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는 조선을 도와 명나라 군사를 보내주었는데요. 이게 명나라 입장에선 무리할 정도로 병사를 보낸 거라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덕분에 조선에선 만력제를 엄청 고마워하는데요. 중국에선 엄청 욕먹지만 조선에선 수백 년 동안 만력제의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만력제가 죽자 만력제의 장남인 주상락이 제위에 올라 태창제가 되는데요. 태창제는 후궁 출신의 서자였기 때문에 황권이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태창제는 황제가 되자 황실의 돈인 내탕금을 털어 백성들을 구제하였고 요동 군사들에게 군량으로 보냈으며 아버지 만력제 시절에 비어있는 관리들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버렸고 제위에 오른 지 고작 29일 만에 사망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태창제의 장남 주우교가 황위에 올라 천계제가 되는데요. 나라를 융성하게 할 능력이 없던 천계제는 목공예에만 집중하는데요. 목공예엔 엄청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황관인 위충현에게 넘겨버리죠. 위충현은 부정부패, 매간매직, 뇌물 등 착실하게 나라 멸망 테크를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천계제는 황태자가 되는 16살 때까지 할아버지인 만력제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 거의 문맹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이복 동생인 주유검의 교육에 신경을 쏟는데요. 천계제가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뒤 주유검이 17살의 나이에 황위에 올라 숭정제가 됩니다. 숭정제는 형의 도움으로 교육을 잘 받았는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패한 관리와 환관을 내치고 여진족들을 막기 위해 힘을 썼고 평소엔 책 읽기를 좋아하고 효성도 지극했으며 역대 성군들과 현명한 신하들의 가르침을 이어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까지 거스를 수는 없었죠. 1620년대엔 동북아시아 전체에 대기근이 시작되었는데요. 참다 못한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왕가윤을 중점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가윤은 반란 중에 사망하고 이자성과 고영상이 그의 뒤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고영상은 세력을 크게 불려 틈왕을 자처했습니다. 숭정제는 홍승주를 보내 반란을 막게 시켰고 홍승주는 고영상의 군대를 철저하게 박살냅니다. 고영상은 체포되어 처형을 당하죠. 남은 이자성은 고영상의 뒤를 이어 틈왕을 자처하며 난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반란을 막기 위한 숭정제의 노력은 결실을 거두고 있었고 이자성의 반란 세력은 점점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성과 반란군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이신기호로 누르하치, 바로 여진족의 세력이 나타난 거죠.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합하여 세력을 키웠고 명나라는 여기에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누르하치가 반란군에게 쉴 틈을 주고 계속된 대기근에 반란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 이자성의 세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자성의 세력은 황제의 일족을 붙잡을 정도로 세력이 강해졌고 장안을 수도로 대순이라는 나라를 세운 뒤 북경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명나라는 이때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오삼계의 지휘 아래 여진의 세력을 막고 있었는데요. 이 팀에 북경에 올라온 이자성의 세력은 결국 자금성을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숭정제는 자결을 하여 명나라가 사라지죠. 하지만 전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자성은 오삼계를 회유하여 여진 세력을 견제하려 했는데요. 오삼계는 오히려 여진에게 항복하였고 결국 여진이 승리를 하여 청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엔 중국사의 마지막 챕터인 청나라의 이야기인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